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36명 재산이 평균이 48억 원이더만. 행정관들 빼고 비서관 이상 37명 재산이 평균이 48억 원이에요. 평균이 48억이라면 제일 많은 사람은 수백억 대라는 뜻이잖아요. 수백억 대입니다. 예, 네.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게 이런 식의 발표가 뭐 드라이하게 팩트만 이야기를 해주지만 문재인 정부 때 어땠는지 생각하면 이런 기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서관이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는 10평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팔으라고 난리를 쳐서 그 사람 손에서 결국 그렇게 파냈는데 지금은 평균이 48억이야. 일반 국민보다 10배가 넘네? 다들 부러워하고 끝납니다. 자, 표를 뭐 몇 개만 볼게요. 재산 상위 순에 보면은 이원모 446억, 김은혜 265억 이런 식이고 대통령 비서실에 유난히 재산이 많아. 48억이 평균이. 비서관 이상이니까. 장차관도 적은 건 아닌데 대통령 비서실에 비유하면 아주 가난한 거지 새끼들이야.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일반적으로 4억 정도가 평균 재산이에요. 부동산 이거 다 합쳐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다른 표를 보시면 이원모, 김은혜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평균 재산이 48억 원이라는 거. 우리가 하도 요즘에 이런 돈에 너무 이렇게 막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저거 보이죠? 굉장히 많은 건데. 뭐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자생 한방병원 딸내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금은 64개라는 거예요. 64개 관리가 됩니까? 네, 근데 그 다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은 다들 부러워하고 있겠네요. 그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번에 그 나토 갈 때 그 뭐죠? 민간인 동승했던 민간인. 맞아, 그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돼 있는데 저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요. 진짜 핵심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마차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 때보다 재산이 3.5배, 3.4배 많은 수준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때 근무했던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재산보다 3배, 3.5배 정도가 많다는 거예요. 재산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초부자들이에요. 초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부자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알려드릴까요? 부자란 소리 들으려면 자산이 대략 10억쯤 되면 부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이 4억이니까. 예. 근데 정말 이게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언론에서 때리는 강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문제는 여기에 검찰 출신도 많고 특히나 법조인 출신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범법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백지 신탁을 안 하고 대통령실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지 신탁을 안 한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소송의 이유가 뭐냐면은 백지 신탁은 개인권 침해다, 재산권 침해다. 왜 해야 되느냐? 이걸로 소송 중이거든요. 그걸로 조국 장관도 때렸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이 애들은 지금 그렇게 진짜 하고 웃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진우 법률 비서관이 지금 재산이 72억 정도로 되어 있고 이 중에 뭐 부동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지 신탁 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나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둘 다 갖겠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법 기술자들 논리대로면 소송 끝나야지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 끝나야지 신탁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예. 나는 지금 죄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마차님 이야기처럼 집만 두 채여도 난리가 났었는데 얘네들은 뭐 그런 거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상가 64채. 어. 어마어마하다 자. 정말. 근데 지금 저 방통위원장이 이제 올 여름쯤에 교체가 돼요. 방통위원장에 또 검사 출신이에요. 이거 탄핵 시켜야 된다고 봐. 이 사람은 김우고는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집에 가면 텔레비만 본다. 전문성. 그 다음은 국방부 장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왠지 검찰 출신이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다음 대단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부동시나 단마진 아니고 현역 군대 갔다 온 사람.
아니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까지 검사를 꽂는다는 거는 이거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지 더 이상 뭐 의혹이다 의심이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되는 거였냐고 지금.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요. 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검사 출신을 자 이재명 대표가 2월 6일 지난달에 했던 이야기예요. 윤석열 정권 서민 지원 예산 삭감하고 부자 감세하는 비정한 정권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번에 종부세를 모네 깎는 거를 보니까 한동훈도 1년에 몇 천만 원을 아끼잖아요. 절세를 하잖아. 네. 얘네들이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현수막 있잖아요. 여기 국민의힘이 건 현수막인데 277만 가구 난방비 지원은 한다고 붙여놨잖아. 알고 봤더니 100만 가구가 적습니다. 170만 가구만 지원했다는 거예요. 국민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저 난방비, 가스비 요거 지원 받으신 분 혹시 댓글창에 진짜로 있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원래는 뭐 중산층까지 다 커버해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기재부 장관이 안 된다고 또 뻗댔잖아요. 와 진짜 주위에 이거 받은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립서비스로 중산층까지 지원하겠다 해놓고 그 이미지만 가져가고 실제로는 봤더니 추경호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네. 이게 대통령이에요? 댓글창에 받으신 분이 있긴 한데 저분들이 민주당 지자체로부터 받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헷갈려서 1번 찍으셨을 수도 있어요. 습관적 1번이다. 습관적 1번. 예. 결국 그렇습니다. 부자 정권은 부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문제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권을 찍는 게 문제야. 자신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윤석열이 노인을 위한 정책을 안 할 것 같지만 해요. 어떤 노인이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 노인을 위해서는 일합니다. 가난한 노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뭘 뺏었으면 뺏었지 일 안 한다고요. 그게 일상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이집 어르신들이 우리 방송을 볼 이유도 없겠지만 일하시느라고 폐지 줍느라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는 나이 먹는 것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선택이 정말 우리가 미래지향적하고 뭐 한일 관계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미래지향은 그런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 거예요. 근데 되게 분노스럽더라고. 뭘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네. 그렇죠. 윤석열이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윤석열 찍었던 그 어르신들이 세상에 제일 싫은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당신들의 자식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일본 갔다가 돌아오지 마라. 웬만하면. 진짜. 분명히 일장기에다 격려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빌드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이든 왔을 때 네. 바이든만 하면 격려를 윤석열이 했었잖아요. 다른 나라에 대한 에이드하고 그랬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일장기에 격려하는 최초의 대통령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장기에 그 격려하는 거 더하기 입을 중얼거리는지 잘 봐야 됩니다. 왜? 따라해? 우리나라에서 행사할 때는 애국가 나와도 입 안 뗐거든요. 근데 이제 기미가요 나올 때 이게 입을 중얼중얼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좋아하는 노래니까. 그리고 기모노는 입지 않을까 진짜 걱정됩니다. 김건희 기모노 입으면 대박이겠다 아주. 목요일 금요일 진짜 네. 걱정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괜찮으셨으면은 지켜보다가 재밌으면 구독까지 하셨던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내내 스포츠시나 멤버십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새날에 이따가 8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 가요!